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나스닥이 1%가량 오르면서 지수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이 메타와 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미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1.58%대 거래를 마쳤는데요. 달러 인덱스는 급등세를 멈추고 소폭 내리면서 95선을 기록했습니다. 골드는 7거래일 연속해서 오름세를 이으면서 1,868달러 선에서 마무리했는데요. 국제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WTI가 1% 넘게 내리면서 배럴당 80달러 선 아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리턴즈 이 두 분의 마스터님께서 주말에도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주고 계십니다. 잠시 후 출연하시는 선견 마스터님께서 일요일 밤 9시 30분에 무료 온라인 강연을 해줄 예정인데요. 매주 다른 주제로 강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는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내년을 잘 대비하실 수 있도록 2022년의 흐름에 대해서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일요일 밤 9시 30분 무료 강연 꼭 잊지 마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금요일 출연하시는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토요일 밤 8시에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주말에도 다양한 투자 팁 배우면서 시장을 보는 눈 함께 길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보내주신 내용들은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마스터님과 함께 모두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코너 시작되기 전에 지금부터 바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월요일은 선견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선견 선생 마스터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편안하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말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도 이슈들이 굉장히 본물 터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시경제의 큰 흐름을 제가 아주 상세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을 잘 쉬고 맞은 이번 주 첫 거래일이죠. 오늘도 마스터님과 함께 즐겁고 알차게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1시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화요일 발표될 소매 판매 결과 기대감 속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국채 수익률과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거센 인플레이션 압력에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미 전략 비축유 공급 기대와 생산 시설 증설에 3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16개월 만에 최고치에 도달했던 달러 인덱스가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들 체크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요. Yellen says inflation will stay high until COVID is under control이라는 제목입니다. 옐런 재무장관이 이 인플레이션이 코로나가 통제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높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하는 이 제목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지 시간 14일 이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요.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를 통제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CBS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팬데믹은 경제와 인플레이션에 타격을 주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지난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10월에 전년 대비 6.2% 상승하면서 1990년 이후 가장 빠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팬데믹이 통제된다면 내년 하반기까지 중고차와 또 휘발유와 같은 상품 가격의 급등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옐런은 중국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시절 맺은 관세에 대해서도 관세는 국내 가격을 인상시키는 경향이 있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브라이언 디즈 백악관 경제보좌관은 일요일 바이든의 인프라 법안이 주택과 보육 분야를 지원하고 또 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인상함으로써 이런 투자를 상쇄함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인프라 법안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이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가 일요일에 실시한 새로운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0%가 경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또 그중 38%는 나쁜 상태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미국인의 약 절반가량이 높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바이든 대통령을 꼽았다고 합니다. 네, 이런 내용의 기사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외신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스터님 먼저 오늘이 또 이번 주에 첫 거래일인 만큼 지난주에 대해서 좀 복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월요일은 제가 항상 지난주 복귀 그리고 이번 주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들어가기 앞서서 네.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적으로 강조드린 내용은 네. 앞으로 2021년 하반기 최대 이슈는 인플레이션 이 단어가 될 것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를 드렸고 드디어 옐런까지 인플레이션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한 명만 인플레이션 얘기를 꺼내면 되는데 절대 지금 안 꺼내고 있죠. 파월 의장만 지금 인플레이션 얘기를 꺼내면은 완전히 다 종결이 될 것 같고요. 이 큰 거시경제학적 이 흐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인플레이션 얘기를 계속적으로 꺼내고 그리고 금리 인상에 관한 얘기를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추후 2, 3년 후에 될 것이다라는 그런 멘트가 계속 나와도 제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던 한두 달 전부터 이유는 뭐냐면 이 큰 그림은 경제 거시경제학적의 큰 그림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은 어쩔 수 없는 하나의 그런 단계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떤 시장을 크게 잘 보고 이런 거는 없고요. 사실 저보다 실력이 뛰어나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 하지만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머릿속에 하나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제가 주말 특강에는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란톡에 들어오시고 주말 특강을 일단은 들어보시면 좀 더 자세한 설명 제가 해드릴 수 있을 텐데 어차피 인플레이션과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가속에 대한 금리 인상 최종적인 끝판왕은 그냥 금리 인상이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금리 인상으로 가는 과정 중에 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테이퍼링 얘기도 나오고 금리 인상으로 가는 전제 조건인 고용이나 아니면 경제 성장률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항상 경제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항상 있는 얘기입니다. 항상 있는 얘기, 모범 답안 안에서 그 답안을 최종적으로 어떤 길로 가는지에 대한 그런 과정일 뿐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이슈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PPT 네. 자료 보시면 오늘 중국이랑 항생지수가 조금 올랐죠. 산업생산 지표 발표를 했는데요. 소폭 상승만 했습니다. 어차피 중국도 제조업 중심인데요. 제조업은 지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요. 중국의 훈풍이 부는 게 언젠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 올해 안에는 훈풍이 안 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생 이슈는 항상 중국과 관련해서 보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 항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큰 그림 매도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월 11일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6.2% 발표됐습니다.
6.2%라는 지수는 어느 정도냐면 1990년 이후 31년 만에 최고 지수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 압박에 지금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머릿속에 기억을 일단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8월, 9월부터 계속 강조드린 2021년 하반기 최대 이슈는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바고 주말 특강 이번에 이제 5주 동안 스페셜 주말 특강을 했거든요. 거기에서도 3주 차에 21년 하반기 최대 이슈는 인플레이션밖에 없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지속되고 있고 고용 지표가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굉장히 많이 바뀌는 분위기였죠. 당장 저번 주만 해도 제가 여기 신세계 리턴즈에 와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저번 주에 6.2%로 발표를 하니 지금 당장 뉴스들이 어떻게 나오나요? 테이퍼링이 이제 8개월 동안 하기로 했는데 그게 6개월 정도까지 앞당겨질 것이다. 그 이후에 4월이나 6월에는 금리 인상 이슈가 터질 것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하나의 큰 과정이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공급 문제도 굉장히 조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사실상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공급 이슈. 공급 시스템이 지금 거의 마비 상태가 됐고요. 거기에다가 미국발 구인난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은퇴한 사람들도 많고 우리 재난지원금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재난지원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해고당한 사람들 작년 초에 해고당한 인력들이 이미 다른 시장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력이 있는 굉장히 숙련된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숙련된 노동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안 되는 이런 상황 때문에 구인난도 굉장히 가중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한국 시간으로 이번 주입니다. 내일이죠. 소매 판매 지수 화요일 날 있습니다. 소매 판매 지수는 소비자들의 지출 성향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사실은 이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가 되기 전에는 막 굉장히 많이 중요한 지수는 아니었지만 신규 실업 청구 건수 목요일 신규 실업 청구 건수와 더불어서 소매 판매 지수도 굉장히 중요한 지수들로 편입이 됐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골드를 매매하신다라고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딱 제가 골드 3대 지표만 말씀을 드렸죠. 실업률, GDP, 비농지수 요 딱 3개 목요일 내지 금요일 날만 말씀을 드렸고 목요일에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요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표에 골드가 굉장히 민감히 반응을 하고 있고 또 최대 이슈인 인플레이션까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골드 매매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제가 노란톡에 항상 매일매일 오전 루틴 올려드립니다. 지표 내용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정독을 일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스닥 일봉 한번 조금 보겠습니다. 지난주 복귀 좀 할게요. 자, 나스닥 일봉인데요. 일봉을 보시면 제가 체크를 좀 해놨거든요. 자, A 구간과 B 구간을 지지를 하면서 살짝의 눌림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올해부터입니다. 올해부터 정확히는 작년부터인데요. 올해 3월부터 일단 보도록 하시죠. 네. 자, A 구간에서 일단 지지를 받고 굉장히 큰 상승을 준 다음에 살짝 눌림을 줬습니다. 나스닥은 지금 굉장히 센 구간에 왔기 때문에 살짝 눌림을 준 상태에서 B 구간에 일단 지지를 받고 나서 어떻게 되나요? 또 큰 상승의 폭이 이어지고 살짝의 눌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 패턴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지표가 발표되면서 큰 장대 음봉이 일단은 나오기는 했는데 그것을 딛고 지금 또 오르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오늘 현 시간부로. 자, 그러면 C 구간이 일단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C 구간 같은 경우에는 16,000포인트입니다. 16,00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습니다. 15,800에서 16,000포인트를 지지하는
이 C 구간을 만든 다음에 또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만들어질지를 일단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아직은 나스닥이 굉장히 세게 올라왔고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올해 정말 세게 올라왔고 아직은 매도 변곡점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실전 매매 하시는데 굉장히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은 아직은 큰 그림은 매수 방향이다. 매도 변곡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제가 여기 노란톡에 실제로 제가 올려드린 내용이거든요. C 구간의 시간 조정이죠.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워낙 많이 올라왔고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시간 조정을 C 구간에 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이런 패턴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주봉을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면 작년 6월부터의 주봉입니다. 작년 6월부터의 주봉이고요.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좀 드리면 일봉, 주봉, 월봉을 여러분들께서 상세히 좀 체크를 하시고 패턴에 대한 분석을 하시면 매매를 하시는데 굉장히 좀 이롭습니다. 자, 주봉을 보시면 21선 조정 후에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제가 동그라미 쳐드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매매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21선 조정을 받고 가는지 안 가는지를 일단 체크를 하시면 실전 매매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선물 일단은 볼게요. 자, 국내 선물은 제가 계속적으로 대세 하락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르기는 했습니다. 자, 차트 잠깐 볼게요. 실시간 차트 잠깐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고점이 395포인트, 거의 이제 396포인트까지 일단은 갔는데 항상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고 큰 그림을 잡으실 때는 한 발 뒤에서 보셔야 됩니다. 한 발 뒤에서 큰 그림을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3일만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한 12포인트 이상 가는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으나 지금 제가 검은색 박스를 쳐드린 구간 10월 15일부터거든요. 10월 15일부터 지금 딱 한 달이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박스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상단으로는 400포인트 안에 갇혀 있는 이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께서 실전 매매에 들어가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박스를 탈피한 후에 방향성이 잡히면 그때 들어가는 게 정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한 가지 좀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자, 차트 잠깐 보시면 네. 자, 목, 금, 월입니다. 목, 금, 월. 굉장히 큰 상승을 했습니다. 새 일본 캔들이 굉장히 큰 상승을 했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굉장히 갭을 좀 많이 띄었습니다. 이제 기술적 분석을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갭을 좀 많이 띄었죠. 이 얘기는 뭡니까? 실제로 국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초반에 9시에 딱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에서 HTS를 보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차트를.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여기서는 오버나잇을 하지 않는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는 포지션입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여기에 매수를 사서 오버나잇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살 수 없는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전문 용어로 주식으로 치자면 세력이 컨트롤을 하고 있는 이런 구간일 수 있다. 외국인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이런 구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내 선물로 지금 수익을 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위로 쭉 뻗고 왔다 갔다 하다가 위로 쭉 뻗는다라고 하면 일반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간이 있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떠 있거든요. 갭이 떠 있잖아요. 내가 오버나잇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매수 포지션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노란톡에도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죠. 지금 외국인들이 장난을 하고 있는 구간일 수 있으니 여기에서는 굉장히 좀 조심을 하시는 구간이다라고 제가 국내 선물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항생 보겠습니다. 네. 자, 항생 같은 경우에는 큰 그림을 일단 먼저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생 시장도 큰 그림으로 보면 뭡니까? 대세 하락장에
기술적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이런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점의 추세선을 쭉 이으면 예상되는 상승폭을 제가 일단은 적어 드렸고요. 노란 톡방에 예상되는 상승폭은 한 26,000선, 26,000선까지 일단은 예상이 되는 요 보라색 박스입니다. 요 예상폭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골드까지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골드. 네. 자, 골드는 일단은 주봉 제가 또 좀 보여드릴게요.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복귀를 일봉으로 하는 것보다 주봉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8월 14일 날 하단을 정확하게 지지했습니다. 자, 지난 4월의 하단을 정확히 지지하고 또 상승이고요. 지금 1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구간은 이 주황색 박스장입니다. 주황색 박스장인 1920포인트입니다. 1920포인트까지는 일단은 보실 수가 있다. 단 전제 조건은 있죠. 목요일과 금요일, 화요일도 있고, 화요일도 있네요.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요 3일 안에 요 3일 3거래일에 이게 1920포인트까지 일단은 가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게 3일 안에 어떤 지표들이 골드에 유리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1920포인트까지 일단은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일을 굉장히 좀 짧게 보겠습니다. 네. 자, 11시 반에 시장이 시작하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자, 5일은 지금 일봉을 보시면 소위 얘기해서 좀 개념 없는 차트고요. 자, 주봉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을 보면 굉장히 좀 깨끗하게 보이죠. 사실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조정이라고 할 것도 없고요. 지금 계속 뻗는 장이 나오는데 차트를 지금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자, 확실하게 지금 아래로 좀 꺾인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5일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날 재고 지표가 있고요. 수요일 날 재고 지표가 있고 지금 앞에서도 브리핑 해드린 내용대로 비축유를 지금 미국이 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단기간으로 공급이 좀 많아져서 5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하단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76.50포인트, 76포인트 중반, 76.50포인트, 50달러까지 일단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은 아직까지 매수다. 변곡 시그널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일단은 거기 선까지 수요일날 재고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수요일날 재고지표 보셔서 목요일, 금요일 날 76포인트, 76.50포인트 정도까지 가는지 일단은 체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숨가쁘게 지난주 복귀와 이번 주 전망 말씀드렸습니다. 네. 또 이번 주 첫 거래일이다 보니까 지난주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어서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시청자분들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바로 첫 번째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견마스터님. 주말 특강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제 내용 중에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는 따로 봐야 한다라는 개념 다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네. 또 주말에도 열공하시는 들어오신 모범생 분 같네요. 분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일단 국가부채 제가 이제 부채에 관한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네. 이건 이제 한 가지 이론으로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를 이제 따로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부채, 미국에서 지금 짊어지고 있는 국가부채와 한국의 국가부채 그리고 플러스해서 한국의 가계부채는 일단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질문이 디테일하지 않아서 제가
큰 틀에서만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면 네. 미국의 지금 국가 부채가 많지만 미국의 국가 부채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국가라는 제가 개념을 썼는데 정상적인 국가의 경제는 항상 우상향하면서 간다. 이게 한 가지 핵심 포인트였고요. 기술이 발전을 하고 산업이 발전을 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경제학적으로 통화량이라고 합니다. 통화량은 스노우볼 효과에 의해서 스노우볼이라는 개념도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렸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눈사람을 만들 때는 이 주먹만한 주먹으로 눈을 모아서 이거를 굴리게 됩니다. 굴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눈사람만큼 굉장히 커지죠. 이게 사실 우리가 경제학적으로도 얘기를 하고 다른 곳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스노우볼 효과라는 거거든요. 눈사람 효과인데 통화량 같은 경우에는 가계 기업 정부가 국가가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통화량이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 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리는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공급이 늘어나게 되니까.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예전에 1960년대, 70년대에는 1억 원의 가치가 뭐 서울에서 아파트를 하나 살 수 있는 그런 가치라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의 1억 원은 서울에서 뭐 월세, 보증금 정도의 가치일 뿐이다. 이거는 뭐냐? 화폐 가치가 국가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통화량이 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일단은 제가 이론적으로 일단 설명을 드렸고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 그리고 한국의 국가 부채가 지금 국가 부채의 개념으로는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그 10년 전, 20년 전, 30년째 국가 부채를 지금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게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따라서 국가 부채 같은 경우에는 30년, 40년 전에 수십조 원이었던 것이 똑같은 이론입니다. 한 3, 40년 전에 1억 원으로 서울에서 아파트를 살 수 있었는데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지금 서울에서 1억 원으로는 아파트를 살 수가 없다. 자, 국가 부채가 3, 40년 전에 수십조였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그럼 뭐예요? 예전에 3, 40년 전에 수십조의 그 국가 부채는 지금으로 보면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이하다라는 이런 이론적인 설명을 제가 일단은 드렸던 거고 그래서 미국 부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살아생전에는 미국이 디폴트에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진짜로 돈이 없어서. 진짜로 돈을 못 갚아서 디폴트에 가는 일은 없을 테니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한 가지 또 제가 수치를 말씀을 드렸죠. IMF 때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GDP 대비 제가 이제 주말 특강 때 GDP 대비 국가 부채를 말씀을 드렸는데 IMF 때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 부채가 14%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IMF 구제 구명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국가 부채는 지금 큰 걱정은 아니다. 대신 우리나라 제가 이제 주말 특강에서 그 스페셜 강의를 지금 2주 동안 한 게 금융위기라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거기에는 제가 포커스를 맞춘 게 뭐냐면 우리나라 가계부채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어저께도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OECD 기준으로 2위다라고 그 증가율이 2위다라고 제가 기사를 봤는데 가계부채가 굉장히 심각하다. 제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채권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빚에 대한 개념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네, 가계부채 증가율이 1위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네. 제 기사는 일단 2위로 제가 봤는데요. 하여튼 그 증가율이 1위나 2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같은 경우에는 그 부채 플러스 버블 그리고 이 버블이 끝나는 순간 가장 불꽃은 화려하게 타고요. 예, 불꽃쇼가 가장 화려하죠, 마지막에. 그러면서 버블이 꺼지면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나중에는 우리나라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가계부채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조금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조사 대상 국가가 이제 37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 가계부채가 GDP를 넘어서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한 104% 넘는다고 하던데 이제 증가 규모라든지 또 증가 속도의 면에서 다 저희가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좋은 일이어야 되는데 좀 좋지 않은 일이어서. 근데 이 부분 좀 괜찮은가요? 이래도 저희 나라 문제 미국 없나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증가 폭을 말씀을 하신 거고 네. GDP 대비해서 100%가 넘는 나라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0% 가까이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한 140% 정도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가계부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어느 관점에서 시작을 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주말 특강에서 굉장히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국가는 기업의 논리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면서 국민을 더 잘 살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게 국가의 존재 의무거든요. 존재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항상 빚을 지는 주체지 뭔가 이윤을 얻는 주체는 아니다. 그 빚 또한 정상적인 국가, 정상적인 경제 시스템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항상 우상향하게 돼 있다라는 걸 제가 좀 강조를 드렸고 예를 들면 뭐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국가적으로 국가 부도 사태에 있는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상적인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변론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 그거하고 조금 이론적인 거하고 조금 달리 가계부채가 굉장히 지금 문제다. 그래서 한마디만 제가 좀 더 드리면 IMF 때는 사실은 위에서부터 무너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기업, 정부에서 무너지는 시스템이었다라고 하면 만약에 우리나라의 금융위기가 한 번 더 온다라고 하면 지금은 밑에서부터 무너지는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제가 좀 강조를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도 거시경제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말 특강 통해서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부터 아마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개념 차이에 대해서 답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마스터님과 제가 이런 가계부채에 관련해서 수치의 차이가 보였던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이 수치는 기준이 15일 오늘 당일에 발표된 국제금융협회 세계부채 보고서에 따른 올해 2분기를 기준으로 한 수치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어서 다음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배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달러 강세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오늘 질문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네. 짧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장이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자, 달러 강세는 일단은 지속될 것이다. 언제까지? 내년? 네, 최소한 내년까지는 달러 강세는 지속이 될 것이다. 그 근거를 제가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테이퍼링이 시작이 됐죠. 매입을 줄이고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매입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매입이 줄어든다, 수요가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수요가 테이퍼링 시작됐나요? 네네. 수요가 줄어든다. 그러면 지금 채권에 대한 매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낮아진다. 네. 그리고 인프라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됐죠. 50% 반토막이 났지만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채권에 대한 공급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줄어든다라는 면이 있고요. 채권의 가격이 줄어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은 수요 공급의 이론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장이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말이 조금 빨라지는데 채권에 대한 가격이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번 주에 제가 채권에 대한 교육을 해드렸죠. 채권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채권의 가격이 낮아지니까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죠.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면 다른 유럽 국가들이나 다른 나라에서 볼 때 미국에 대한 채권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달러를 환전을 해서 이 채권을 매입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런 프로세스를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게 되겠죠. 미국에 대한 채권을 사야 되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니까 달러 강세는 지속된다. 언제까지? 테이퍼링이 끝날 시점 플러스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즈음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달러 강세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시점이 최소한 내년까지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내용은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1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개장했는데요. 현재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시죠. 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시세입니다. 나스닥은 0.15% 상승한 16,216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골드는 0.16% 하락한 1,865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일입니다. 오일은 1.62% 하락한 79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유로는 0.02% 내린 1.144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대응 전략 마스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현재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우,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어렵네요. 네. 자, 차트 좀 보겠습니다. 시작한 지 지금 네. 채 3분도 지나지 않아서 또 이 방향을 잡아주셔야 되기 자, 때문에 쉽지 않을 텐데요. 일봉상 당연히 지금 매수고요. 당연히 네. 매수인데 지금 일봉상으로는 5일선 일단은 맞을 것 같고요. 1,640선이네요. 네. 1,600 일단 140선 정도 죄송합니다. 1,660선입니다. 1,600, 160선까지는 일단은 좀 맞을 것 같고 요 21선 있죠? 21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 치다가 C 구간을 만들면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C 구간을 만들면서 위쪽으로 다시 뻗는 모습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분봉 보겠습니다. 3분봉 제가 체크를 해보면 3분봉은 보시다시피 하락장입니다. 굉장히 큰 하락장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매도 포지션 보시는 게 낫고요. 단 지금 혹시 매도 포지션을 보신다라고 하면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16,228포인트, 16,228포인트입니다. 16,228포인트를 깨고 저항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저점이죠. 저점입니다. 213포인트입니다. 213포인트까지는 조금 열려있는 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나스닥 지금 현재 파동에 대해서 대응 전략 세워주셨고요. 이어서 골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골드 대응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골드 오늘 관망이네요. 골드도 사실은 매수입니다. 제가 아까 PPT 자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1920포인트까지 열려 있는데 예. 자, 지금 해야 되니까 그쵸. 자, 지금은 차트 한번 보실게요. 지금 보시면 골드는 매도 포지션을 일단 보시는 게 맞겠죠. 분봉상 5분봉입니다. 골드는 제가 5분봉을 보고 있고요. 분봉상 매도 포지션을 일단 보시는 게 맞는데 골드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전 저점과 전 고점 라인을 체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매도 포지션을 보신다라고 하면 전 저점 라인입니다. 1863 라인, 1863달러 라인을 뚫고 저항 시에 매도 포지션 유지를 하시는 게 유리해 보인다라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지금 포지션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만약에 지금 매수 포지션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5일선입니다. 5일선 1857포인트 정도네요. 예, 1857포인트 정도까지 일단은 갖고 계시다가 포지션 변화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920포인트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실전 매매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골드 여기까지입니다. 네, 골드도 현재 구간에서 대응 전략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5일 현재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팻말 통해서 동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도 들어주셨네요. 네네, 5일도 오늘은 매도인데요. 네, 다른 날도 이렇게 긴박하죠. 그렇죠. 쉽지 네. 않습니다. 5일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은 매도 포지션도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이다.
76.50달러까지 일단은 보실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일단은 드렸고 네. 하지만 여러분 큰 그림은 매수기 때문에 항상 매수의 힘이 센 구간은 자 매도는 짧게 보시는 게 정석이고요. 매도의 구간이 센 구간은 매수의 포지션 그럼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짧게 보시는 게 그게 정석입니다. 자 3분봉 일단은 보면 이거는 누가 봐도 일단은 하방으로 치 닫고 있는 일단은 매도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76달러, 76.50달러죠. 76.50달러는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내용인데 이것도 이제 중요한 게 사실은 골드든 오일이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게 지표라는 어떤 변수가 있죠. 지표라는 일단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76.50달러까지 간다라고 하면 오늘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충분히 지금 76.50달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평선 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76.50달러 근처로 간다라고 하면 이게 한 포지션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일 화요일, 수요일 다른 포지션으로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76.50달러까지 간다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가는 것도 아니고 이틀, 3일, 4일 있다가 갈 수도 있고 지금 힘으로 보면 오늘도 찍을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지금 나옵니다. 분봉상으로 제가 아까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힘으로는 지금 굉장히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오늘 되니까 만약에 오늘 76달러 선까지 갔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그 포지션은 1달러 됐다라고 보시고 내일하고 모레 아침에 제가 노란 톡방에 아침 브리핑 계속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거 정독하시면서 포지션 다시 선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11시 반에 이제 시장이 오픈을 하면서 뉴욕 시장이 오픈을 하면서 자리값을 제가 그나마 조금 단기적으로 봐드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강조드리지만 여러분 타이밍입니다. 실전 매매는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때 타이밍에 지표로만 삼으시고 어떤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노란 톡방에 일단은 방향성이나 이런 걸 해드리기 때문에 큰 그림은 그쪽으로 일단 잡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5일까지 전략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유로 현재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 매도가 많네요. 네, 일단은 유로 같은 경우에는 차트는 보지 않고 제가 말로써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고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나스닥 전략 구간 한 번 좀 더 다시 봐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자, 유로 같은 경우에는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큰 그림상으로는 계속적으로 유로 매도 포지션을 보시는 게 맞고요. 제가 아까 팁을 좀 드렸죠. 인프라 법안도 합의가 돼서 지금 통과가 됐고 그리고 지금 테이퍼링 시작으로 인해서 채권에 대한 수요 공급이 채권의 가격이 낮아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면 달러 강세는 지속되기 때문에 유로도 일단은 매도 포지션으로 지속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나스닥 전략 구간 한번 다시 좀 시간 되면 보겠습니다. 네.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봉 보시면 굉장히 와리가리라고 하는데요. 박스장을 치고 있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지금 포지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리 288라인입니다. 288라인을 저항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포지션을 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288라인을 뚫기는 했지만 저항을 받지 못했죠. 자리를 잡지 못했다라는 얘기고요. 자리를 잡지 못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포지션은 버리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제 드리려고 했는데 16,250포인트네요. 16,250포인트를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매수 쪽으로 지금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6,250포인트입니다. 자, 16,250포인트를 뚫고 그거를 지지받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전고점입니다. 이게 사실은 전고점이라고 해봤자 16,276포인트거든요. 자, 16,250포인트를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16,270포인트까지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포인트가 20포인트밖에 안 됩니다. 20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틱수로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은 틱수로 설명을 드리면 80틱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 쪽으로는 사실은 제가 일주일 전에 고가놀이라고 해서 PPT 자료로 이제 교육을 한번 좀 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치면서 나스닥은 가고 있기 때문에 방향은 매수 쪽이 맞지만 하지만 매수 쪽으로 실제로 들어가면 계속 매도 쪽으로 눌림을 주는 형세라 굉장히 지금 매매가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매도 쪽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매수 쪽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매도 쪽으로 한번 잘못하면 물리거나 손절컷이 계속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나스닥 구간도 범위를 좀 크게 보시면서 짧게 자, 범위를 크게 보시면서 짧게 수익을 내시는 이런 전략으로 가야 된다. 범위를 크게 보라는 얘기는 제가 어떤 의미냐면 제 실전 매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버릴 가격은 그냥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28 라인에서 250 라인입니다. 이 가격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다 버리세요, 여러분. 어차피 여기에서 박스를 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250과 228 라인 이 두 가지 라인에서 258을 지지하고 매수 쪽으로 튀든지 228 라인에 저항이 되면서 아래쪽으로 매도 포지션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228 라인과 250 요 라인의 가격은 그냥 버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버리시고 한 개가 저항과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쪽 포지션으로 가는 것을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닥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 개장 파동을 보면서 굉장히 또 숨가쁘게 짚어주셨습니다. 아쉽지만 어느덧 또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마치기에 앞서서 마스터님 한 말씀 더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거시경제적인 현상을 굉장히 좀 많이 강조를 드리고 네. 주말 특강이나 아니면 이런 곳에서도 굉장히 많이 조금 설파를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트렌드는요, 여러분. 세계 거시경제적 흐름을 읽지 않으시면 어떤 수익이나 이런 걸 내실 수 없는 장입니다. 단순히 우리나라 장이나 아니면 몇몇의 뉴스만 보고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실 수 없는 이런 트렌드로 가고 있습니다. 거시경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거시경제는 어렵지 않고 사실은 거시와 미시 두 개를 놓고 보자라고 하면 미시가 훨씬 어렵고요. 거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 주말 특강 항상 들어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경제에 대해서 모르고 금융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초보님들도 1시간 안에 제가 이해를 다 시켜드리기 때문에 항상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거시경제에 관해서 저와 함께 하시면 아마 마스터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화이팅 하시고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방송 중에는 개장 파동 보면서 함께 마스터님께서 좀 짚어주셨는데 노란톡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시황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 대응 모두 노란톡 들어오시면 보다 더 자세하게 전략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빠른 입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스터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 것처럼 이런 거시경제 흐름에 대해서도 또 주말 온라인 강연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일요일 밤 9시 30분에 거시경제 흐름, 특히 내년의 흐름에 대해서 오늘 함께해 주신 선견 마스터님께서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함께해 주시는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토요일 밤 8시에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강의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강의 함께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